자, 8사단 영천대첩 기념으로 9.13 마라톤으로 8사단 1기계화 보병여단의 안타까운 용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망 경로나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단에서 영첩 대첩 기념으로 9.13km를 1시간 9분 이내에 달려서 많이 달성한 부대는 경력금을 주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꼬리를 앞두고 지난주 뛰다가 쓰러져 의식불명으로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다가 어제 용사가 사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엊그저께였던 것 같은데, 이딴 행사로 이런 돈 가지고 장난치는 지휘부나 안전통제나 위험요지는 사전에 없었는지 억울하면 어깨 풀어주세요 라고. 참 어이없는 개죽음이 이런 거구나. 평상시에 연습은 되어 있었을까요? 지휘관은 많이 달성하게 해서 경력금을 많이 받으려고 했을 텐데 하기 싫은 인원들을 강압적으로 지시한 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누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건데, 기갑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에서는 대대에서 취시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여단본부에서 9.13, 9.17 달리기 대회를 했고요. 그 중에 취사병 한 명이 행정보고관하고 뛰다가 거의 다 와서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결국 어제 저녁에 사망했습니다. 저희 부대는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고 홈페이지에 관련 행사와 팝업과 공지사항 같은 거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다 내려가서 찾을 수가 없고요. 전해들은 바로는 최초에 간호전개가 조치를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큰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포천에 강병원 가가지고 작은 병원에 조치하려고 했고 조치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도 그거 왔나 본데, 그 옛날에 그 누구죠? 훈련병 사망 사고 났을 때 처음에는 조그만 병원 가도 된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큰 병원 갔다가 늦게 가가지고 사망한 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였죠? 그 무슨 병 있는데 갑자기 애들 안 뛰던 애들 뛰면은 그 오는 병 있잖아요. 흉문 근융해, 그래 근융해 아니야 이거? 자, 아무튼 내용이 뭐냐,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빅토리 913 런이라 그래서 1시간 9분 50초 이내에 달성하는 거고, 중대급 부대 10% 달성 시 부대 포상금 10만원, 개인 휴가 1일, 30% 달성 시 30만원, 휴가 2일, 50% 달성 시 50만원, 휴가 3일, 대대급 50% 달성 시 100만원, 휴가 미부여, 특정 책임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부대별 안전대책, 점진적 연습, 기초체력 3인 이상 전우조 편성 하면서, 명백한 살인이다 이것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단본부라 본부 포대장이나 통신주대장 그 위가 여단장일 텐데 관련자들 모두 재판받아야 된다. 무리인 걸 알면서도 돈에 물이 벌어서 강행한 죄, 죽은 용사가 억울함 없게 수사기관에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대에서 이러한 뭔가 이런 부흥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행사를 한 건 알겠는데, 또 이런 돈도 걸고 이런 행사하면서 뭔가 좀 오바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단장이 정말 그러려고 살인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고, 일단 돈을 걸어서 또 돈에 눈치 피거나 또 이런 좀 뭐랄까요, 병사들은 또 휴가 하나 받아보려고 또 도전했을 수도 있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행사를 좀 진행하면은 원래 구급차도 진행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연습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참 좀 안타깝네요. 좀 안타깝고,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체력을 좀 늘릴 수 있는 거를 좀 해야 되는데, 부대에서는 또 지시사항에는 점진적 연습이 나와 있네. 근데 이거는 아마 그렇게 처벌은 되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것도 되게 어려울 거고, 강행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거가 사고가 해당 대대에서 대대장이 압박을 했다던가, 무조건 뛰어라, 무조건 인원들 해라, 무조건 그 안에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은 인원은 포상휴가를 없애버리겠다, 들어오지 않은 인원은 없다, 무조건 들어오게끔 해라라고 강행을 그랬다면 이제 저 지휘관에 문제가 있겠지만, 강행하지 않고 본인에게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그리고 좀 권유의 내용이었다면 저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안타까운 사고로 볼 수 있고. 근데 응급처치나 처치 과정에서 좀 늦게 이송을 하고, 저번에 우리 훈련병 때도 사실 저는 훈련병도 빨리 이게 헬기로 이송을 했다면 살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바로 헬기로 이송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또 군 의료에 또 매진해가지고 119 안 쓰고 또 군 의료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좀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군대가 문제가 생기면 119 부르는 게 더 빠른데, 부대에 응급조치 해가지고 앰뷸런스 불러야 되고, 부대 응급 어플로만 불러야 되고, 부대 응급 관련된 지휘계통으로만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조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군대에 오는 병사들이 걸음마부터 할 수 있게끔 체력 단련에 관련된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이 친구들 그 진급 관련해서 체력 검정 보면 뭐 진급시키고 뭐 진급 누락시킨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게 갑자기 뭐 진급하겠다고 저렇게 무리해서 뛰다가 저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정말 체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즘 애들이 약해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약해요. 그래 갈수록 유치원이다 그것도 뭐 부정하진 않겠어요. 근데 진짜 약하거든요. 그럼 진짜 약한 애들을 우리가 억지로 끌고 왔다면 그들이 강해질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과 기회가 없어요. 저는 훈련소 기간을 좀 더 3주나 한 달 더 늘려서 한 달은 그냥 체육복만 입고 운동복만 입고 런닝화만 신고 천천히 이 혈압, 이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리 웨이팅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약간 뛰는 것도 연습, 바로 띵걸음하고 바로 훈련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은 적응하면서 그 안에서 체육복만 입고 전투복 안 입고 훈련소 안에 진짜 훈련병 기간 걷기부터 천천히 뛰기부터 천천히 팔굽혀펴기부터 진짜 점진적으로 그러한 한 달의 플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훈련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좀 건강한 상태를 조금 올려준 체력을 조금 올려준 상태에서 야전 부대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진짜 약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약해요. 근데 약하다고 요즘 애들 약해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약하면 약한 친구들 데리고 왔으면 우리가 억지로 끌고 왔으면 그 친구들 점진적으로 임무 수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뉴스에도 안 나왔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 사고 예방 지시했지만 2주 만에 초급 간부가 3명이 사망을 했어요. 처음에는 육군 하사가 GP에 총기 사고가 났고 그다음에 육군 대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이게 중사가 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간단히 뉴스 보겠습니다. 3명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육군 모 통신부대 소속 중사가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현재 민간 및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육군 최전방 GP에서 하사가, 이어 이달 2일에는 삼사관학교 대위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벌써 사고가 발생했고 모의탄으로 10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제주도 공군부대에서 연습용 지뢰 내관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연습용 지뢰 터져본 거 본 적 있는 사람? 아니 연습용 지뢰는 이거는 부상을 입을 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연습용 지뢰 폭발해가지고 조금 찰가상 입은 거 가지고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 보고한 거 같은데 아이씨 연습용 지뢰는 이거는 농담 안 하고 연습용 지뢰는 실제로 그냥 밟기도 해. 일부러 연습할 때 훈련하다가 저거 그렇게 데미지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저거를 만약에 눈 앞이나 이게 뭐 살갗에 대고 이렇게 만져서 그랬으면 조금 이게 좀 아야 할 수는 있지. 저게 그렇게 연습용 지뢰 내관이 폭발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가 터진 거 아니냐고? 감사 3,000원 감사합니다. 여러 개를 어떻게 터뜨려? 전기 내관일 텐데. 여러 개 터뜨렸으면 장난친 거지. 야 연습용 지뢰 내관 여러 개를 터뜨린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럼 장난친 거야. 연습용 지뢰 내관은 그냥 안 터져. 여러 개가 터지면 장난친 거라니까. 크레모아 내관은 뭐 그냥 터져요? 크레모아 내관도 선 연결해가지고 터지는 건데 그 여러 개가 터졌다고? 창고가 불났으면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연습용 지뢰 내관은 이걸로 내가 부터 찰과상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게 보고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보고가 됐습니다. 저는 뉴스 찰과상으로 봤습니다. 당연히 찰과상이죠. 자 그리고 또 삼사관학교 저번에 대위가 유서에 가해자 지목해서 조문도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조문을 갔던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유서가 나오고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지금 사망사고는요 제가 올해 2월달에 방송을 했거든요. 작년에 공군의 10월달에만 지금 이게 다 사망한 간부들이에요. 보이세요? 중위진 대위 본인상은 그거예요. 그 안 좋은 선택한 겁니다. 본인상이 혹은 지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위진 대위 이거 작년 10월달인가? 11월 달에 나온 거예요. 공군에서. 작년에 공군에서만 10월 달에 11월 달에 3명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뉴스에도 안 나왔죠.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원래 심했다니까? 원래 많이 죽어요, 간부들. 원래 안 좋은 선택 많이 하고 원래 사고 많아요. 이것도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원래 많이 나와. 근데 다만 시기가 시기인 경우고 또 총기 그다음에 탄 이게 문제가 돼서 나오는 거지.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인 사망사고가.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2월달에도 그랬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왜?
첫 번째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는데 임무 수행은 그대로입니다. 지휘관들이 원하는 욕심은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계속 남아있는 사람만 죽어나겠죠. 후임은 안 들어오는데 업무가 가중되겠죠. 그러다 처우개선은 안 좋아질 겁니다. 더 좋아질 일이 없죠. 그럼 점점 고립되죠. 더 안 좋아질 거라니까요. 지금은 옆 부대 얘기지만 다음엔 우리 부대 얘기일 수도 있고 다음엔 내 옆에 있는 전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심각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국방부 차관님이 야전 간부들 현장 이야기 해가지고 얘기 들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볼까요? 대대급에는 대리보직자가 많이 먼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소대장 명령을 잡고 있고 직무대리로 군수과장을 하면서 인정을 받지 못해주고 소대 전투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기복무가 의지가 있던 인원들도 장기복무를 하지 않고 전역해버리는 후배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훈 과장님 오셨죠? 인사에다 제가 필요한 부분을 조언해 줄 건 좀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일에 당직 근무비를 2만 원을 받고 밥값으로 13,000원이 나가면 PX에서 한라봉 주스 2번 사 먹으면 그 정도로 정말 작은 돈인데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합니다. 제 주위에 많은 대학생들이 근데 어차피 가야 할 거면 차라리 용사로 가서 1,800만 원 모아서 나오자. 뭐하러 사회 경력도 끊기고 책임감이 많은 장교도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부대 관리를 하는 행정보급관은 지금 많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급 사강의 대차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인사들이 앞으로 병원을 자차 못하는 것도 많고 운용기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주말에도 사용이 제한되고 20시 이후에 사용 제한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주말에 행복한 일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뭐 인사들을 작업을 시키다 뭐 식사 시간이 늦어서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뭐 식사 근데 이분의 병가 마크가 없냐? 전투복에? 나이스 캐치다. 병가 마크가 왜 없지? 그지? 병가 마크 없지? 전투복 떨어진 건가? 식사를 하게 되면 개인 돈을 사용하게 예산 과장 들으셨습니까? 예산 요 아이템으로 잡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 등급자 교류를 하게 된다면 지역을 옮겨야 되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구하기 전까지는 주말 부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군 생활을 함으로써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간부님들이 많은데 그 기간 동안 이제 희망 전역을 좀 희망하시는 간부님이 많이 늘어나신 추세입니다. 중견 간부들의 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주거 연장선으로 실질적 이사 화물비에 대한 금액 특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 8년 차인데 현재까지 4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군이다 보니 괜찮지만 저희 배우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문제인식은 다 우리가 공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후배 동료들이 군생활을 할까 말까 갈등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정부 설득이나 예산이나 제도나 담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까지 얘기하면서 부딪혔는데 그 부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뭐 좋은데 이 이야기를 안 했어? 이 이야기를 김상호가 여기 써있잖아. 내 유튜브 인스타 댓글이에요. 내가 이 이야기를 4년 동안 했다. 아니 금붕어냐 씨발. 아니 농담 안 하고 내가 이 이야기를 몇 번째 저 똑같은 얘기 몰라요 지금? 저 들으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해 여러분들이? 아니 솔직히 이제는 지겨워. 지겹다고. 당직 근무소 때 밥값 부족해요. 밥값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이사 갈 때는 뭐 이사 뭐 화물비 내고 뭐 인터넷 정수기 내고 나면 매번 마이너스예요. 집이 제대로 안 나와요. 부사관 전후반 교류 때문에 힘들어요. 행정복관들 차 못 쓰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두 번 해요? 한두 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국방부 차관이 바뀌려는 그 의지가 있었다면 공감인지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점을 먼저 가지고 와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조치하려고 한다. 자 여기서도 좀 제한성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아 그래? 예산과장 이것 좀 우리가 확인 좀 해야겠는걸? 인사 담당 명령 이거 좀 확인 좀 해야겠는걸?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이 정도면 금붕어지. 애초에 차관급 정도 됐으면 문제점을 당연히 알고 있고 공감만 할 게 아니라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러이러 조치할 거고 이러이러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러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더 좋은 아이디어 있냐? 더 이거 말고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거에 야 이게 처음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몇 년째야? 4년째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이 처우에서는 똑같은 이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답하 저 얘기하는 애들도 답답하게다. 얘기하는 애들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소위 바뀔 때마다 하는 거야? 소위 중이 바뀔 때마다 저거 뭐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환장할 노릇이에요. 김성과의 인스타그램에 저 이야기를 4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의 개선이 없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좋아요가 2,700개,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냥 연례 행사고 아무도 안 믿고 원래 명절 전에 저거 한번 하는 거거든요. 명절 전에 하는 인사치레야. 씨. 그냥 쇼야 쇼. 끝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쇼입니다 쇼. 차관님 봐봐. 차관님 내가 차관이었잖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군수 예, 야, 우리 당직 근무자들 앞으로 병영식당에서 당직 근무 쓰면서 명령지에다가 식사 명령 내면 되잖아. 어차피 당직 근무자가 병사들 밥 먹는 것도 확인해, 급여 감독도 해야 되니까 주말이든 평일이든 당직 근무자는 거기 식사하게 하세요. 자, 그럼 식사 비용 굳었지? 너 밥값 안 내도 된다. 이렇게 규정에 넣읍시다. 어차피 잔반은 많이 남지. 야, 군수 지금 잔반 처리 비용이 얼마나 나오죠? 잔반이 얼마나 나오고 있지? 지금 병력들 딱 인원수에 맞게끔 밥을 신청하나? 보통 한두 개는 여분으로 하지 않나? 거기 당직 근무자들 밥 먹는 거 문제 있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당직 근무자들은 앞으로 병영식당 밥 먹고 병사들 밥 먹으면서 관리 감독하고 병사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럼 밥값 낼 이유 없잖아. 그렇죠? 예산 들어가는 거 없죠? 야, 규정으로 넣읍시다. 자, 규정에 넣어요. 끝! 밥값 해결! 당직 근무비 2만원 올랐네 벌써? 15,000원 올랐네? 이게 어려워? 이게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없는 권한일까? 이게 할 수 없는 권한이야? 아니 이게 해답 아니야? 끝이야. 지금 쟤네가 말하는 게 뭐야? 밥값 내고 뭐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아니 이게 진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당직 근무 이제 먹으면은 당직 근무 중에 밥 먹으면 1,500원 해주는 거 알겠는데 그마저도 짜증이 난다 이거. 내가 원해서 했냐고 당직 근무를 쓰냐고. 내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당직 근무를 쓰냐고. 심지어 갑자기 당직 근무 바뀌는 경우는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식수인은 신청 안 해놨다고. 1,500원이고 4,500원이고 그 문제가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근무를 쓰고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데 제대로 된 이 수당을 못 받는데 그마저도 밥을 돈 내고 먹으니 그게 열받는 거란 말이야.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지랄지랄하니까 1,500원으로 내려준 건데 급여 감독하면서 먹으면 되지. 급여 감독은 맛도 봐야 되니까 식당도 확인할 겸. 그게 어렵나? 그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나 이해가 할 수 없네.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해결안을 가지고 와서 브리핑에도 모자랄 판에 또 듣고 또 처음 듣는 척 지겹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잘 노력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한심스러운 조치이고 이제 간부들이 안 속죠. 저 봐봐 현장에 있는 간부들이 야 그래 우리 차관님이 들어줬으니까 우리 군대는 바뀔 거야 믿어보자 이럴까? 다 속으로 씨발 하지. 에이 씨발 또 지랄네 또. 에이 씨발 에이 씨발 또 듣는 척. 어차피 안 될 거 아는데 야 또 속으면은 공범이라는데 아닌데 종북 세력인데 4번 속으면 종북 세력이래. 야 그럼 나는 종북 세력이야? 4번 속으면 주범이구나. 5번 속으면 종북 세력. 아무튼 이제 간부들이 안 믿죠. 다 20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금 받으면 빨리 나갈 생각하고 있어요. 연금만 받고 빨리 나가야겠다. 안 되겠다. 아유 씨부라이 군인 족같네 씨 못해 먹겠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80%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군 임무 수행을 하고 제대로 병력들을 다 통제할 것인지 간부들에 대한 질적 하락이 올 거고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무책임한 간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겠죠.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장기되고 진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거 없어 남아있는 새끼들이 진급하고 장기되는 일들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저는 매우 안타깝고 그것이 매우 무서운 건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해병대 유교단에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9월 13일에 최초 보도는 뭐냐? 단독 보도. 머리에 공포탄?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 머리에 공포탄을 맞고 어떻게 사망하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공포탄을 머리에 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목에다 쏜 거 아닐까? 이게 동맥에다 쏜 거 아닐까? 근데 실제로 내가 우리 부대에서 공포탄을 자기 눈에다 쏜 애가 있거든요. 그 눈이 이렇게 실명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눈에다가 직접적으로 쐈는데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마에 쏘고 머리에 쏘고 공포탄으로 저런 일이 발생하지? 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 실탄이라고 합니다. 탄 종류는 실탄으로 확인. 이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서 후송 준비. 차량에 넣었는데 차량에서 뭐 어떻게 떨그덕 하다 총알이 발생됐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경계 근무 나갈 때 아무리 전방이어도 실탄을 요즘 장전하나요? 대부분의 부대는 장전까지 안 하는데 그냥 우산탄 하고 장전 안 하고 그냥 사탄만 하지 않아? 장전해? 진짜 DMZ 수색이만 하는데 일반 저 대청도 정도면 내가 볼 때는 사탄 안 할 것 같거든? 그냥 장전 안 할 것 같거든? DMZ는 장전해야지. 거기는 실제로 북한군을 마주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진짜 북한을 마주 보니까. 그리고 조종관 안전으로 두고 첫 번째 일단은 실탄을 장전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조종관 안전으로 뒀을 텐데 말이 안 되고 조종관 안전이 아니더라도 저게 뭐 잠깐 흔들려서 쏴질 일도 없고 누군가 잡아당겼다는 건데 말이 안 돼요. 조종관 안전과 실탄을 장전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걸 차가 나갈 리는 없거든요. 공이가 무슨 뭐 우리 쇼츠에서 보듯이 싹 넘어졌는데 갑자기 내가 뒤로 넘어져 소파에 누웠는데 소파에 누워있던 비계가 날아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음료수를 꺼내가지고 내 입에 딱 들어가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쇼츠도 아닌 이상 이게 제가 생각에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조종관 안전은 누가 풀었고 실타는 누가 장전을 했고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운전병이 실탄을 장전을 한다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이거 부모님이 충분히 의심하고 오해 살 수 있는 사고거든요. 이건 해병대가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청도는 워낙 좁으니까 또 워낙 작은 부대다 보니까 뭔가 은폐할 수 있다고 의심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오해가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